우리 10의 1단원이 문법 요소 부분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높임법이 나오는데, 자, 우선은 높임법 대충 얘기를 하고 프린트도 보고 이렇게 할게요. 자, 높임표. 높임표는 상대방 있죠? 상대방. 듣는 상대, 듣는이라고 하죠? 듣는이.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사람이 화자.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해? 청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되겠다. 처음에 정리 한번 해주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거 순서대로 하지 말고. 높임표는 높임의 대상에 따라 나눠요. 높임의 대상에 따라. 예를 들면, 자, 높임의 대상이 주체다. 주체는 쉬운 말로 행위를 하는 주인공, 즉 문장 성분으로 얘기하면 주어예요. 자, 그래서 행위를 하는 사람, 주어를 높이면 주체 높임.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객체라는 말이 있는데, 객체는 문장 성분으로 얘기하면 목적어. 아이고. 자,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어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다. 그럼 이 사람을 높여준다. 그러면 객체 높임.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먼저 하려고 했던 거.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화자, 듣는 사람은 청자라고 하잖아. 그래서 듣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거를 상대 높임법이라고 해요. 자, 다시 주어에 있는 주체를 높인다 그러면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인다 그러면 객체 높임, 그 다음에 듣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게 상대 높임법이에요. 얘는 청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만 조금 독특하죠. 높이거나 낮추거나 이게 있어요. 그럼 쌤은 교재는 상대 높임법부터 나왔는데 쌤이 주체 높임법부터 할게요. 알겠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프린트도 내용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지만 우리가 주체 높임 실현하는 방법을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지금 높임 표현은 실현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현 방법. 당연히 처음 배울 때는 이해를 하고, 아, 이래서 주체 높임법이구나 이렇게 풀면 되는데, 실현 방법을 외우잖아? 그럼 그게 탁탁 들어있지. 그럼 0.001초 만에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이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주체 높임의 실현 방법을 들어갑니다. 착착착. 그러면 우리 프린트로 보자면 여기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실현 방법이 너무 깔끔하게 나와 있어. 근데 요거 우선은 요 내용을 칠판에 좀 적어봅시다. 첫 번째, 우리 주격조사 있죠? 주격조사 한번 해보자. 주격조사 지금 현대 2개밖에 없는 거 아시죠? 뭐라는 거죠? 이와 가밖에 없어요. 그지? 근데 얘를 높이면 조사 뭐라고 한다? 깨서. 그렇지. 깨랑 깨서랑 제발 헷갈리지 마. 깨서. 그래서 얘가 들어있다. 주체 높임. 보지도 말고, 보면 봐야겠지 참.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명칭에, 좀 명칭이 길어요. 주체 높임 선 어마럼이라는 게 있죠. 주체 높임 선 어마럼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시밖에 없어요. 시. 네, 선생님이 의시로 한 건 어간의 받침이었으면 의가 들어가서 그래요. 의시. 시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선 어마러미가 뭔 줄 알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중세문법이 중간고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잠깐만 언급을 한번 해보자. 여기다 할게요. 우리가 먹다가 있어. 그러면 얘를 활용하면 먹고, 먹으니, 변하지 않는 부분 간, 변하는 부분 미라는 거 다 알잖아. 그지? 근데 이게 하나의 단어거든요. 단어의 맨 끝에 있는 이쪽에 있는 어미를 단어의 끝에 있다 끝말자 어말어미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중간에 내가 과거에 먹었어, 시간표 먹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치? 그 다음에 만약에 어른이 먹었어, 그럼 먹으시었다겠죠. 이렇게 좀 늘려서 해볼게. 솔직히 먹으셨다는 말 잘 안 쓰죠? 근데 쌤 일부러 시 보여주려고 이렇게 쓴 거. 원래 잡수셨다, 드셨다 이런 표현 쓰지? 자,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어시라는 게 다 앞에 들어있죠. 얘도 선 어마러미,
그 다음에 다 앞에 어시 들어있고 선 어마럼이 그 다음에 얘도 시도 다 앞에 들어있죠. 얘도 선 어마럼인데 뭐가 조금 다르냐면 얘는 시간 표현을 하는 선 어마럼이지. 그래서 과거 시제 선 어마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시가 들어가면 무조건 주체 높임이거든요. 그래서 명칭이 주체 높임 선 어마럼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자가 먼저 선자. 선배님 할 때 선이에요. 이해갔지? 그래서 어마럼이 앞에 있다. 그래서 먼저 선자를 써서 선 어마럼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자, 이렇게 명칭을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우리말 중에 요거밖에 없다니까 시가 들어간 주체 높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 명칭이 이러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수어휘를 사용합니다. 특수어휘. 되게 중요하죠. 특수어휘는 명사 형태의 특수어휘가 있고 그 다음에 용언 형태도 있고 많겠지.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이라는 단어가 있어. 근데 굳이 어른들한테 뭐라고 해? 진지 이런 식으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지 않고 굳이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명사 형태 너무 많으니까 집 대신에 댁이라든가 우리 동사형 용사 형태로 갑시다. 우리 먹다를 높여서 잡수시다 드시다 뭐 이런 표현을 쓴다든가 아프다 대신에 편찮으시다를 쓴다든가 편찮으시다 그 다음 있다 대신에 계시다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특수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야 굳이 먹다 먹으시다 이러면 되잖아. 근데 편찮으시다라는 잡수시다라는 특수어휘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아프에다가 아프시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시 붙여서? 그럼 이 구집이 편찮으시다 안 써도 되는데 특수어휘를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있다 있으시다 쓰면 되는데 구집이 특수어휘 계시다를 만들었다는 이런 게 특수어휘란 얘기야. 그냥 이거 붙이면 되잖아. 근데 일부러 단어를 또 만든 거죠. 됐죠? 이런 게 특수어휘. 됐니? 자, 그럼 다시 한번. 주격조사 깨서를 쓴다. 주체 높임 선 어마럼이 시를 쓴다. 특수어휘를 사용한다. 됐나요? 그 다음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가 말을 높여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근데 이 말씀은 높일 때도 쓰고 낮출 때도 쓰는 거 아시죠? 자신의 말을 낮출 때도 말씀을 써요.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다 쓰죠?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시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예쁘게 들어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표로 한번 볼게요. 자,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를 쓴다. 그 다음에 서술어 동사나 형용사에다가 선 어마럼이 시를 넣는다. 그 다음에 특수한 어휘 편찮으시다, 계시다, 주무시다, 잡수시다, 돌아가시다 등등등을 사용한다. 됐죠? 됐습니다. 깔끔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뒷장 한번 넘겨보세요. 주체 높임이 제일 할 얘기가 많아. 이거 끝나면 그닥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주체 높임 실현 방법은 이래요. 근데 주체 높임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여기 표에 있듯이 첫 번째 뭐가 있다? 직접 높임이 있습니다. 주체 높임의 종류 중에 첫 번째 직접 높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간접 높이는 경우가 있다. 요 시험에 내지 이걸. 자, 뭐가 다르냐? 직접 높임은 주체인 사람을 직접 주체인 포인트 사람을 높이는 거 이게 직접 높임. 간접 높임 같은 경우는 주체인 사람과 관련된 뭐뭐 소유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신체 일부 그 다음에 생각 등등등등 또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것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식도. 그러면 자, 선생님 뭐가 힘들어요? 그냥 다 시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뭐가 다르냐? 간접 높임은 못 쓰는 게 있어. 특수어휘를 못 써. 얘는 뭘 못 쓴다고? 특수어휘 사용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인데 그 특수어휘가 서술어에 쓰인 특수어휘인데 자, 해볼게요. 조심할 거 이거밖에 없어. 내가 골라주잖아. 이거랑 요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편찮으시다, 계시다. 요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허리가 자, 이렇게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아프셔. 그럼 어떻게 한다?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 아니면 이거를 서술절이 안 되어 있는 문장으로 자연스러울 것 같아. 할아버지는 이렇게. 할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시다, 편찮으시다. 아프시다.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봐봐. 할아버지, 자, 주체인 사람을 높인다. 그러면 특수어휘 편찮으시다를 쓰고, 할아버지는 허리가 편찮으시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허리가가 좀 헷갈려서 그래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무릎은 안 헷갈려. 너 해봐. 할아버지께서 손가락 관절이 만약에 안 좋아. 그러면 손가락이 편찮으시다. 이래요? 손가락이 아프시다. 이러지. 이게 좀 자연스럽죠? 근데 허리는 좀 워낙에 이걸로도 많이 써. 조심하라고 쓴 거거든요. 할아버지께서 허리가 편찮으시다. 안 돼. 허리가 아프시다. 왜? 신체 일부는 간접 높임. 알겠죠? 사람일 때만, 직접 높일 때만 특수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갔죠?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둘 다 공통적으로 시를 집어넣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할아버지께서 귀가 잘 들려. 그럼 귀가 밝으시다. 이렇게 시를 집어넣어서 높이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는데 이런 어휘. 의시를 집어넣어서 되는 어휘도 있고 이렇게 특수어휘도 둘 다 되는 단어들이 있어. 아프시다, 편찮으시다, 있으시다, 계시다. 이럴 때가 헷갈리거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맨날 나왔던 게 뭐냐. 여기다 써볼게. 그놈의 이제 지겹다 진짜. 자, 그냥 선생님이어도 되고 교장 선생님이어도 돼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어떤 게 맞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계시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맞아요. 이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 자, 이제부터 교장 선생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써. 잘못된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라는 것도 선생님의 내뱉은 일종의 소유물로 보는 거 알겠지? 그럼 무조건 뭐예요? 있으시겠습니다. 선생님을 직접 높인 건 아니잖아. 그치?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 방에 계시다. 이럴 때는 계시다를 쓰는데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요거 쓰면 돼. 알겠죠? 간접 높임 자주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응. 그래서 뒤에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프린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직접 높임. 서술의 주체를, 사람을 직접 높이는 방식으로 실험 방법. 뭐를 붙이면 돼요? 시를 붙이면 돼요.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샷 동그라미 쳐봐, 우리. 이제부터 너네 주체 높임을 찾는 방법 할 때 우리가 실험 방법 이렇게 했잖아. 근데 빨리 찾으려면 여기다가 요거를 외워두시면 너무 빨라지지. 왜? 샷은 줄임말이잖아. 뭐의 줄임말? 시엇의 줄임말이지. 그러니까 샷은 무조건 시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샷이 들어가면 무조건 주체 높임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간접 높임. 서술의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으로 높여야 할 대상의 신체 일부, 개인적 소유물, 관련된 일이나 사물 등등등 이런 것들도 시를 붙여 높이는데 뭐를 못 쓴다? 특수어휘. 예를 들면 계시다, 편찮으시다, XX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글씨가 쪼매나지만 여기 봐봐, 여기 요게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는 거죠. 자, 보시면 계시다는 말하는 이가, 화자가 주체를 직접 높일 때 사용하고 있으시다는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일 때만 사용한다. 그래서 할머니께서 방에 계시다.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병이 있으시다 라고 해야 돼. 알겠죠? 일종의 병도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치? 소유물로 보는 거니까. 이럴 때는 간접. 됐죠? 병이 계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사람이 아니니까.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옆에 보세요. 간접 높임의 예. 할머니는 귀가 어두우셔. 셔가 뭐의 줄임말이게? 시어. 그렇지. 그러니까 외워둬야지. 그 다음에 선생님은 넥타이가 잘 어울리신다. 이건 그냥 시를 집어넣은 거죠. 그분은 살림이 넉넉하신 편이다. 이럴 때는 그냥 간접 소유물 신체 일부에도 시를 넣는구나라는 거지 특수어휘 못 쓴다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앞존법. 앞존법은요, 요새 점점점 학교에서 하지 않고는 있어요. 근데 왠지 우선고는 할 것 같아서 앞존법까지 해야 돼요. 쉽게 앞존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앞이 누른다. 압력 알죠? 누른다. 그래서 존대를 누르는 방법. 이게 앞존법이야. 무슨 얘기냐? 존대를 누른다. 이게 어렵죠? 존대를 누른다.
자, 무슨 얘기냐면 화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을 하는 화자야. 화자가 당연히 나보다 높은 아버지야.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아버지인 거야. 그래서 문장의 주체, 주어가 화자보다 높아. 그럼 존댓말을 써야 되지. 근데 한 단계 더 있어. 듣는 청자가 주어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말을 할 때 청자 위주로 말하는 거야. 알겠죠? 항상 우리말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 청자가 제일 중요해서 이 사람이 입장이 돼서 말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할아버지야. 듣는 사람이 할아버지야.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셨다. 이게 맞겠죠? 근데 이걸 내가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한테 얘기할 거야. 할아버지! 이렇게요.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집에 오셨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버지를 너무 높인 거 아니니? 할아버지 앞에서? 근데 우리말에선 얘가 청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할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잖아.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어요. 시를 빼는 거야. 깨서도 빼고. 이게 압존법이에요. 이해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집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듣는 청자가 가장 높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압존법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 왜냐면 뭐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기분 좋을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압존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예전에 이거 철저히 시켰어. 알겠죠? 요즘에 잘 안 나온다 뿐이지 원래는 우리나라에는 압존법이라는 것도 있어. 근데 반대로 요거는 안 할 것 같지만 잠깐 언급만 할게요. 이건 뭐라고? 압존법. 그러면 책에 없는 게 뭐냐면 가존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 가짜 존대. 가짜 존대라고 해서 컨셉은 똑같아요. 우리는 누가 제일 중요하다? 청자. 내가 할머니야. 근데 내 며느라기가 들어온 거야, 집에. 근데 듣는 사람이 만약에 너네야. 그럼 너네 입장에서 엄마는 높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아이고, 어머니께서 오셨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할머니들이 일부러. 반대로 해주는 거죠. 듣는 청자한테. 왜 이런 거 있잖아. 왜 너네 엄마 오셨니 집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 그런 게 가존법이야. 근데 요거는 거의 언급을 안 하시고요. 압존법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언급을 해. 학교에서 30%는 요새 안 하고 70% 정도는 압존법 문제를 내셔. 그러니까 요거는 이해갔죠? 자, 그래서 압존법 여기 봐봐. 말하는 이, 주체, 듣는 이. 그래서 듣는 이 청자가 가장 높을 때 원칙적으로 뭘 안 한다? 시를 붙이지 않는다. 이게 압존법 됐습니다. 됐죠? 주체 높이 이게 끝이에요. 어려워? 어렵지 않지? 그럼 니네는 뭐 하냐? 집에 가서 요런 거. 오늘 시간이 되면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해보라고. 이렇게. 이따가 시간이 되면 할게요. 주체 높임법. 간단 테스트. 자, 그 다음에 객체 높임 먼저 할게요. 객체는 이거 틀리면 진짜 이거 홍군형이다. 객체는 솔직히 말하자면 문장에서 0.1초 만에 객체 높임을 찾을 수 있어야 돼. 되게 쉬워요. 우리 객체 높임 선 어마러미부터 해서 우리 중세국어 할 때는 객체 높임 되게 복잡스럽게 했죠. 현대국어에서 가장 축소된 형태로 사용되는 높임법이 객체예요. 실험 방법도 조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객체라서 이건 틀릴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틀리면 진짜 공부 1도 안 한 사람. 해볼게요. 자, 이런 경우는 자, 주체보다 얘가 더 높은 거죠. 나이가 더 많은 거야. 자, 그럼 실험 방법 먼저 적을게요. 우리가 부사격 조사 중에 사람한테 쓰는 부사격 조사 중에 에게라는 표현 있죠. 그치? 에게. 이 에게를 높여서 뭐라고 한다? 한 글자로 깨라고 해요. 깨가 들어가면 무조건 객체 높임이야. 알겠죠? 깨서와 깨 제가 헷갈리지만 나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많이 헷갈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건 외워줘야 돼. 특수어휘. 주체를 높이는 특수어휘랑 달라요. 얘는 완전 협소하고 한정적이야. 나 이거 안 해고 화낼 거야. 4개. 드모뱀요. 알겠죠? 자, 모, 뱀, 여. 알겠죠? 자, 이거 주다를 높여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 들이다. 데리다를 높여서 모시다. 우리가 만나다 이런 걸 높여서 뭐라고 해? 뵙다. 묻다를 높여서 얘는 표준어가 2개예요. 여쭈다도
되고요. 여쭙다도 됩니다. 뭘 써도 상관없어요. 드모뱀력 외워놔야 돼. 드모뱀력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질문. 이 시 있죠?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내는지 모르겠는데 모시다의 시가 주체 높임 선 어마로미를 사용하여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겠지. 개소리지. 봐봐. 예를 들면 시는 박다에다 밝으시다지. 그럼 이거 모다에다 시 집어넣은 거야? 말도 안 되고. 야, 그리고 이 객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주체 높이면 말이 돼, 안 돼? 근데 이게 자꾸 놀아난다 이거지. 알겠죠? 드모뱀력. 끝이야. 그럼 이거 들어가면 무조건 뭐란 얘기야? 무조건 객체니까 틀릴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해보자. 나는, 자, 한번 써볼까? 나는, 내가 며느리야. 만약에 시어머니를, 지금 봐봐. 주어가 목적어보다 어때요? 직분이 낮지. 그럴 때는 나는 시어머니를 데리고가 아니라 뭘 쓴다는 얘기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 알겠지? 그러면 요것만 들어가도 객체 높임법 이렇게 가도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다시 나는 선생님께 하는 순간 끝난 거야. 벌써. 그치? 께 책을 그렸다. 끝난 거지. 됐어? 끝? 객체는 끝이야. 됐죠? 이제 상대 높임법. 나는 솔직히 상대 높임법이 쉬운데 너네는 좀 어려워하는 경향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상대 높임법에 들어가는 표가 있어요.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앞장 봐봐. 맨 앞장에 상대 높임법의 요 표 있잖아. 요 표를 외워야 된다. 그럼 니네 암기가 필요하고요. 만약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럼 우리는 그냥 상대를 높이고 낮추고 격식체인지 비격식체인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조금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팁은 줄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학교에서 배울 때 선생님 이 표 외워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꼭 여쭤봐야 돼. 알겠지? 해볼게요. 자, 상대 높임법은 듣는 청자를 높이고 낮추고 이거예요. 오늘 나보다 어리다, 동생이다 그럼 반말하고,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다, 선배다 그러면 존댓말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종류가 있어요. 참, 선생님 상대 높임법의 실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 높임법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종결어미로 실현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종결어미로 실현. 그럼 문장에 어디만 보면 되죠? 종결어미로 실현되는 종결어미가 문장의 맨 마지막 끝을 얘기하는 거야. 나는 밥을 먹었습니다. 씁니다로 끝났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종결어미로 실현하는 건데 너네 먹었습니다 반말이야 존댓말이야? 존댓말. 끝이에요. 나는 밥을 먹었다 뭐야? 반말. 그렇게 하는 건데 종류가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종결어미죠? 만약에 학교에서 상대 높임법으로 주로 종결어미로 실현된다 그냥 오케이로 가시면 되고요. 주로가 왜 붙냐면 보조사도 있어요. 보조사 뭐뭐 해로 할 때 선생님 쉬었다요. 그 욕 있잖아요. 요런 거 보조사도 있습니다.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실현 방법은 종결 표현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종결어미 또는 종결 표현이라고 해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종류를 한번 해볼게요. 자, 격식체가 있고요. 자, 상대 높임법은 격식체가 있고요. 비격식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거예요. 격식체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자리 있죠.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거야. 뭐 이런 거는 뭐 사적인 자리. 에서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격식체 같은 경우는 소고기처럼 등급이 나눠져 있어. 어떻게 나누냐면 이런 식으로 플러 마이너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가장 높임, 보통 높임, 보통 낮춤, 가장 낮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어렵게 붙이면 이거는 가장, 선생님 이거 높임은 이렇게 할게. 높임. 그 다음에 너네 보통이라는 말을 조금 더 어렵게 예사 높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약간 보통 낮추는 거 예사 낮춤, 가장 낮춤 이렇게 부르는 거야. 명칭.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비격식체 같은 경우는 그냥 두루두루 높이고 낮춘다 해서 두루 높임, 그 다음에 두루 낮춤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부터 하는 게 쉽겠죠? 자, 우리가 평상시에 자
많이 쓰는 거, 친구들 사이에서 쓰는 거, 도로 높임만 줘요. 그다음 해요체. 요거는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 요자를 붙여서 높여줘요. 친근하게. 뭐뭐해요 이렇게 해요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 사이에서 말하는 거 해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종결 표현에 요가 들어가면 해요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격식체 이름 갑니다. 가장 높이는 거 뭐라고 하냐면 하십시오체라고 하고요. 하십시오체. 보통 높여주는 거 하오체라고 하고요. 예사로 낮춰주는 걸 하계체라고 하고요. 가장 낮추는 걸 해라체라고 합니다. 하기체. 여기 하나 짝대기가 없었네. 이렇게 이름을 붙여. 이 이름들은 뭐에 따라 붙인 거냐면 사실은 명령형 어미로 이름을 붙인 거야. 다 명령형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 하십시오체부터 여기 보면은 뭐 평서법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인 건데 요게 필요하면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자, 쉽게 하는 거 알려줄게요. 자, 어쨌든 뭐 이런 거잖아. 하십시오체인지 하오체인지 하기체인지 해라체인지 해요체인지 해체인지 요거 간단히 구분해야 되거든요. 자, 쉽게 알려줄게요. 니네 아니면 써놔. 하십시오체는 언제 쓰냐면 군대나 백화점 말투라고 생각하면 돼. 뭐라고? 군대나 백화점 말투. 요즘에 군대가 하십시오체 쓰지 말라고 해요체 써도 된다고 하는데 아직 그래도 하십시오체를 써요. 예를 들면 자, 상현님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식사했어요? 이거 안 하잖아, 그지? 옛날에 있으면 쳐 맞았다고요. 알겠죠? 식사하셨습니까? 또는 백화점 가면 어서 오십시오 손님 이러잖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가장 높임이죠. 가장 존대면서 격식을 갖춘. 알겠죠? 백화점과 군대 말투다. 자, 그 다음에 하우체는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사극에서 선비 말투. 이 말투를 쓰는 친구는 절대 만나지 마세요. 뭐라고 얘는 뭐라고? 얘는 백화점, 군대 말투, 얘는 뭐라고? 선비 말투. 봐봐. 내가 1학년 처음 듣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런다? 이리 오시오. 앉으시오. 식사하셨소. 미친놈이지 않니? 멀리 하시면 됩니다. 하우체고요. 자, 그 다음에 하계체는 약간 장인어른 말투라고 생각해. 니네가 이제 결혼을 하잖아. 그럼 니네 아빠가 장인어른이 되겠지? 그럼 사위한테 뭐라고 하겠니? 아이고, 자네 이리 앉게. 식사나 한번 함세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약간 개로 끝나거나 애몽으로 끝나.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해라체 같은 경우는 그냥 낮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게요. 자, 해라체 가장 낮춤이니까 반말이죠. 얘도 비격식이긴 하진데 두루두루 낮춤이니까 반말이죠. 이거 구분하는 게 수능 특강 문제에도 나왔고요. 너네 내신 때도 나왔어요. 어떻게 구분하는 거야? 내가 해볼게요. 둘 다 반말 한번 써볼게요. 뭐가 해라체고 뭐가 해체인지 봐봐. 해라체 같은 경우 명령형은 되게 쉬워. 어서 길을 떠나거라. 라로 끝나요. 그렇잖아. 그리고 너네가 뭐뭐 해. 숙제해! 이러면 해체가 돼. 해체지 뭐 해라체겠냐? 그렇잖아. 이런 건 너무 쉽지. 근데 그때 시험에 나온 게 뭐였냐면 엄마가 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많이 혜미야? 그러면 혜미야 숙제했니? 혜미야 숙제했어?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이 문제가 해라체인지 해체인지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자,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가 세트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자, 봐봐.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요를 빼면 해체가 돼야 돼. 요를 붙이면 해체가 돼. 얘네는 세트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를 빼면 해체에다가 요를 붙이면 해체가 돼야 돼. 그렇게 해서 요를 붙이고 떼고에 따라서 얘를 구분할 수 있어. 예를 들면 봐. 숙제했니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숙제했어요? 말이 돼, 안 돼? 숙제했어요? 되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얘가 해체. 아이고 이거 졸립다. 얘가 해체. 이거 되게 중요한 꿀팁이야. 그 다음 얘는 해라체. 둘 다 반말인 경우에 해체와 해라체를 구분법 뭐라고 한다? 요를 붙여본다. 요를 붙여서 말이 되면 해체. 요를 붙여서 말이 안 되면 해라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니? 그럼 모든 평서형, 명령형, 청용 안 해도 할 수 있어. 내가 해볼까? 좀 어렵게? 야, 우리 영어로 가자. 친구들이 쓰잖아, 이거. 야, 영어로 가자. 해라체계, 해체계. 해라. 그렇지. 영어로 가자요.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헤라치야. 됐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괜찮니? 써놔. 팁이지, 팁이지. 자, 다시 해볼게요. 야, 너네 빨리 집으로 가. 해치야, 헤르치야. 해치. 그렇지. 가요. 되지? 해치야. 영아, 빨리 집에 가요. 되잖아. 그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됐죠? 내가 이제 한번 말해볼게. 원래는 봐라. 그 명령형, 청유형 뭐 이런 걸 다 외워야지 구분할 수 있는데 웬만하게 내가 아까 군대 말투 또는 뭐 선비 말투 이런 걸 기억해 두시면 웬만한 건 다 끝난다는 얘기지. 해볼게요. 자, 어서 불을 끄시오. 뭐야? 불을 끄시오. 호체. 하오체. 선비 말투. 이렇게 선비 말투로 쓰면 안 되겠지만, 그지? 그 다음에, 그래. 이리 와서 함께 자리를 갔세. 하겠지. 그렇지. 장인어른 말투 맞죠?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이렇게 쉽게 안 알려주니까 선생님들은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잊어버릴 것 같으면 여기다 써놔. 장인 말투 뭐 이런 거 써두시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워? 그다음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짚고가기 이제 뒷장 넘겨서 마지막 자, 여기 짚고가기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높임말과 낮춤말. 자, 높임말 볼게요. 사람이나 사물을 높여서 이르는 말로 아버님, 선생님 등의 직접 높임말. 그래서 이걸 빼먹었구나. 자, 여기 보시면 뭐 주체 높임이든 객체 높임이든 상관없는데 주체 높임, 요 표에는 주체 높임 실험 방법으로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아버님, 선생님 하니까 이 님 있죠? 이 님이 접사예요. 이 접사를 붙여도 높임을 실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이럴 때 선생님 높임의 전미상고 아시죠? 요것도 자, 진지, 따님, 아드님 등의 간접 높임말, 뱉다, 여쭙다, 들이다 등의 객체 높임말이 있다. 낮춤말, 상대를 높이는 뜻에서 자기와 자기가 속한 무리를 낮추는 말이 있는데 나를 저라고 표현한다든가 우리를 저희라고 하는 것이 낮춤말인데 저희 나라 된다 안 된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안 돼. 나라는 낮추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라고만 하는 거야.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선생님이 한 5분 정도는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좀 잠깐 선생님이 요거 있죠. 요거 하라는 것만 조금 해봅시다. 자, 연습 문제 잠깐 봐봐. 연습 문제 1번. 다음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을 찾아서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 간접 높임에 해당하는 문장에 V 표시를 하시오 라고 돼 있지. 자, 그럼 봐봐. 예문 봐봐. 할머니께서는 주름이 많으시다 라고 했지. 그러면 이거 간접 높임, 직접 높임. 뭐가 많다는 얘기야? 주름이. 이런 경우는 간접 높임인 경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7번 요것만 한번 높임의 대상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간접인지 직접인지만 체크를 하자. 서술어 잘 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답지 다 넣어놨고요. 대신에 뒤에가 문법계는 훨씬 더 자세한 거 아시죠? 예문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보고 잘못된 높임 표현 하겠습니다. 돼야지. 다 됐어? 자, 해보자. 1번 작으시다. 뭐가 작은 거죠? 발이. 그럼 얘 간접 높임이고요. 그 다음에 잡수시는데 누가 잡수셔? 아버지께서. 그치? 진지는 그냥 밥을 높이는 그냥 특수어일 뿐인 거고 목적어잖아. 그 다음에 3번 되십니까? 뭐가 되십니까? 시간이 되십니까? 선생님의 소유물이죠? 간접 높임. 그러니까 선생님 서술어 잘 보라는 게 이 이유 때문이야. 자, 많으시다. 뭐가 많은 거죠? 고민이에요. 고민이. 그러면 이거는 형님이 갖고 있는 그 소유물이죠. 일종의 고민도. 그래서 간접 높임이에요. 고민이가
그 다음에 인자인데 누가 인자한 거죠? 대상은 할아버지께서 인자한 거죠? 할아버지께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는 직접이고요. 편찮으시다 누가요? 큰할아버지께서요. 이거는 직접 높임인 거 보이죠? 편찮으시다처럼 특서의를 사용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까우시다. 뭐가 가까운 거죠? 집이 가까우냐고 물어본 거죠? 댁. 집을 높여 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간접 높임이에요. 그 사람의 얘도 소유물이죠. 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봐 이제. 넘기시면요. 여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기. 자, 57쪽에 보시면 잘못된 높임 표현 요거 이제 3분이면 끝나거든요. 요거하고 끝. 요거까지 나와. 교과서 내용에. 자, 무슨 얘기냐? 자, 보자. 첫 번째, 잘못된 높임 표현 1번. 높여야 할 대상을 제대로 높이지 않은 경우. 높여야 되는데 안 높였다 이거야. 예를 들면 선생님께서 머리가 하얗게 새었다 이러면 안 되죠. 뭐가 빠졌잖아. 새시었다, 새셨다 이래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이지 말아야 할 대상을 높이는 거. 이거 진짜 많이 들어 내가. 예를 들면 가끔 커피숍 같은 데 보면 알바생들이 되게 급해. 자, 띵띵 고객님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십니다. 뭘 나오셔? 아메리카노가 왜 나오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또는 주문하신 상품은 주어가 상품은이거든요. 품절이십니다. 되게 많이 나온 거 알지? 이거 품절이십니다. 안 돼요. 품절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다. 니네 올리브영 가면은 우리가 가끔씩 뭘 하나 사잖아. 향수를 내가 쓰고 싶은데 포장이세요? 이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지? 포장이세요? 안 돼! 왜냐면 이시 어요야 그것도. 포장해 드릴까요? 이래야 돼요. 잘못된 거 몰랐어요? 그래서 요걸 외우셔야 돼요. 자, 빨리빨리. 요거 별표시를 하는데요. 니네가 자, 틀리는 게 뭐냐? 나머지는 들으면 웃기다 이러고 말죠. 얘야 얘 형광펜. 철수야, 선생님께서 너 빨리 오시래. 내가 얘 때문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얘 아니면 안 해. 자, 해볼게요. 자, 해보자. 오시래와 오라셔의 차이를 할 거예요. 자,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왜냐면 선생님들 이제 틀릴 거 아시니까. 그리고 모의고사에 출제됐고요. 자, 보시면 오시래는 뭐냐면 오시라고 해의 준말이에요. 얘는 오라고 하셔의 준말이에요. 그럼 포인트를 잡아야 돼. 봐봐. 오시라고 해는요, 움직이는 대상 있죠? 이렇게 오는 대상. 오는 대상을 높일 때 시를 쓴 거야. 움직이는 대상. 그 다음에 해는 말한 사람. 말한 사람을 반말한 거야. 얘는 오는 대상을 낮춘 거고요. 말씀하신 말한 사람을 높인 거예요. 자, 이제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네가 맞춰봐. 너한테 지성아,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시래 오라셔.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오시래 오라셔.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이거 되게 많이 생각해보자. 지성이가 가는 거죠. 그러면 가는 대상을 높일 필요가 없죠? 움직이는 대상을 높이지 않는 거 얘지? 네. 말씀하신 선생님은 어떻게 돼? 높여야 되겠지? 그러면 뭐야? 오라고 하셔, 오라셔. 선생님께서 너 오라셔. 얘가 맞는 거죠. 이해갔어요? 그럼 선생님 얘는 언제 써? 뭐 이런 거 있잖아. 엄마가 니네한테 삼촌 밥 진지 드시라고 밥 먹으라고 오시라고 해. 이래야지. 이해갔어? 그럴 때. 그래서 이거야. 철수야, 선생님이 너 빨리 오시래가 아니라 오라셔. 오라고 하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해갔죠?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요거는 뭐예요? 무슨 높임법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너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의 문장에 높임법이 3개 다 들어간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높임법을 다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높인 경우 플러스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봐봐. 지금 뭐 어머니께서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 큰 댁에 가셨습니다. 이러잖아. 그럼 우리가 기계적으로 봐라. 깨서 들어가면 무슨 높임? 주체 높임. 깨 들어가면 객체 높임. 드모뱀녀 들어가면 객체 높임. 끝에 씁니다 들어가면 상대 높임. 그치? 기계적으로 툭툭툭 찾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못 찾는 게 뭔 줄 알아? 너네 해볼게요. 이거.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여기서 들어있는 모든 높임을 찾아주세요. 이 문장
문장에 들어있는 모든 높임을 찾아주세요. 바로. 자, 뭐야? 깨. 들이다. 그럼 뭐야? 옳지. 그럼 객체 플러스. 자, 물어볼게요. 주체 높임 있니? 아니요. 없어요? 상대 높임법 쓰였어, 안 쓰였어? 상대 높임이 쓰였냐고 물어본 거야? 아니요. 이거 있지. 당연히 반말인데 이걸 갖다가 객체 높임의 특성이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들였다 자체가 높임이라고 생각해서 상대 높임이 자꾸 플러스인 줄 아는 거야. 이거 반말이지. 예를 들면 내가 교장 선생님한테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과일을 드렸다? 말이 돼 안 돼? 이거 반말이지. 이거 진짜 많이 착각해. 근데 이해 갔죠? 그래서 한 거야. 여기는 객체 높임 플러스가 상대 높임 낮춘 거예요. 마이너스요. 이해 갔지? 이거 높임 아니야? 상대 높임법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찾는 것도 되게 많아. 한 문장을 주고 주체, 객체, 상대 높임법 들어있는 거잖아. 그거 되게 많이. 근데 상대 높임법은 모든 문장에 다 있으니까 높인 건지 낮춘 건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너네 뭐 해갖고 오는데 요 프린트에 들어있는 모든 연습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뒤에 채점을 해갖고 질문할 거 만들어갖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보내줘 줄 거예요. 됐죠?